짝! 귀청을 찢는 소리가 아파트 현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인 한명숙이 뺨을 맞고 벽에 기댄 채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서 가느다란 핏줄이 흘러내렸죠.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들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김치 국물이 하얀 타일 바닥에 퍼져나갔습니다. 명숙이 앞에 서 있던 50대 중반 여성 최마리가 손을 털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시장 바닥 더러운 피를 우리 귀한 딸 집안에 들이려 들어? 핏줄이 천하니 예의도 모르나? 그 옆에서 20대 후반 여성 김나영이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찍으며 키득거렸습니다. 엄마, 이거 완전 대박인데요? SNS에 올릴까?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등에는 오랜 시장일로 생긴 반창고와 상처 자국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무섭도록 차분했습니다. 명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박중계사님? 이 통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채널은 황혼님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둔해져 간을 세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초, 허브 등을 활용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세요. 유용한 생활 정보 한 줄이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때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대 초반 남성 박지훈이 회사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한명숙이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죠. 비닐 장갑을 낀 손에는 빨간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고 좁은 집안에는 젓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지훈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명숙이 손을 씻으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시장 일을 한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아들을 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죠. 그래, 왔니? 밥 먹어라. 네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뒀다. 지훈이 식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명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58년을 살아온 어머니의 직감이 작동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혹시 회사에서 뭐 잘못됐니?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명숙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31살 아들이 드디어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죠. 명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났어요. 이름은 김나영이고 올해 29살입니다. 착하고 예쁘고 어머니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명숙은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밀려왔죠.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온갖 사람을 다 봐온 명숙이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만큼은 자신이 있었죠. 그럼 언제 한번 보자. 상견례를 해야지. 네, 다음 주 토요일에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뵙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오실 수 있으시죠? 명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데 내가 어찌 안 가겠니? 그렇게 약속된 날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명숙은 시장 일을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 문을 닫았죠. 단골 손님 할머니가 아쉬워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닫으세요? 명숙이 손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상견례 가는 날이에요. 늦으면 큰일 나죠. 어머, 축하드려요.
그럼 어서 가보세요. 명숙은 가게 뒤편 작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곤 10년도 더 된 검은색 재킷과 면바지가 전부였죠. 시장 일을 하며 평생을 살아온 명숙에게 명품 옷은 사치였습니다. 아니, 필요하지도 않았죠.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평생 짝을 만나는 자리였으니까요. 명숙은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지만 그녀의 통장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액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명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뭐든 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제발 착한 아이였으면 좋겠다.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에 명숙은 잠시 주춤했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죠. 안내를 받아 2층 룸으로 올라가자 이미 지훈과 나영, 그리고 나영의 어머니 최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나영도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최마리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이 명숙의 낡은 재킷, 헤어진 가방 끈, 거친 손을 훑어 내려갔죠. 코를 찌푸리는 게 역력했습니다. 명숙이 자리에 앉으려 하자 마리가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 시장통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작은 소리였지만 명숙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명숙의 손이 가방 끈을 더 세게 움켜쥐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나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저희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숙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가게 정리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마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가게요? 무슨 가게를 하시는데요? 지훈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세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에요. 마리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더니 나영을 힐끗 쳐다봤죠. 나영도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리가 티슈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 반찬 가게. 참 고되시겠어요. 말투에는 동정이 아니라 멸시가 묻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그것을 알았지만 아들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죠. 고되긴 하지만 이렇게 아들 하나 키워냈잖아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 코스 요리였죠. 하지만 식사 내내 마리의 태도는 계속 불편했습니다. 마리가 나영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영아, 너 정말 이 집안이랑 결혼할 거야? 시어머니가 시장 아줌마라니. 명숙의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명숙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죠. 나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훈이 오빠 회사 괜찮잖아요. 그리고 신혼집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신혼집? 마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개처럼 날카로워졌죠. 네. 광교에 새 아파트 마련했대요. 10억 정도 한다던데. 마리가 놀란 표정으로 명숙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어머, 사돈 어르신께서 그런 집을 마련하셨어요? 명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이 누구 명의인지, 명숙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죠. 아들 장가 보내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마리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존중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노골적인 멸시는 줄어들었죠. 신혼집 때문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명숙이 계산하려 하자 마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오늘은 저희가 대접하는 자리니까요. 명숙은 고맙다며 물러섰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 집안 사람들의 본색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밖에서 헤어지기 전 나영이 명숙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만날 때는 옷 좀 신경 써주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좀 창피해서요. 명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알았다. 미안하구나.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렸죠. 아들의 결혼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명숙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중개사님? 나예요, 한명숙. 광교 아파트 말인데요. 상견례 이후 2달이 흘렀습니다. 결혼 날짜가 정해졌고 양가에서는 각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회사 일과 결혼 준비를 병행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어느 날 저녁 명숙의 작은 집에서 지훈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신혼집 계약 완료됐어요. 다음 주에 가구 들어가요. 명숙이 김치를 담그던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래, 나영이는 집 보러 갔니? 네, 엄청 좋아했어요. 나영이 엄마도 만족해 하시고요. 명숙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집이 누구 돈으로 마련되었는지, 누구 명의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명숙이 가진 재산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받은 보험금과 배상금으로 명숙은 강남과 신도시 곳곳에 부동산을 사두었죠. 당시만 해도 땅값이 싸던 시절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명숙의 통장에는 수십억 원이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것이 명숙의 방식이었습니다. 검소하게 살되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쓰는 것. 특히 아들을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지훈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영이네 집에서 패백 준비에 대해 얘기하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그래, 된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니? 나영이네 집에서 뵙자고 하시네요. 강남이에요.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나영이네 집을 볼 기회가 온 것이었죠. 주말이 되었고 명숙은 선물로 가져갈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용 된장, 직접 담근 김치, 밑반찬 몇 가지를 정갈한 용기에 담았죠. 이 정도면 좋아하시겠지? 명숙은 아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나영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빌라였죠. 하지만 명숙의 눈에는 허세가 보였습니다. 렌트인지 자가인지는 몰라도 진짜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아니었으니까요. 초인종을 누르자 나영이 나와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명숙은 그녀의 눈빛이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마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연예 오락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어머, 사돈 어르신 오셨어요? 마리가 일어나 인사했지만 시선은 명숙이 든 반찬통에 가 있었습니다. 명숙이 반찬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마리가 반찬통을 받아들며 애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직접 만들어 오시고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죠. 지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나영아, 너도 먹어봐. 나영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나중에 먹어볼게요. 네 사람이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마리가 패백 이야기를 꺼냈죠. 패백은 전통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요즘은 간소화하는 추세지만 우리 집안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마리가 계속해서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늘어놓았습니다. 패백 음식 종류, 예단 준비, 결혼식 하객수까지. 명숙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그러다 마리가 슬쩍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사돈 어르신, 신혼집은 정말 잘 마련하셨네요. 그 정도 아파트면 10억은 넘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명숙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훈이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죠. 명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랑 여기저기서 융통해서요. 융통이요? 혹시 대출 받으신 건 아니죠? 마리의 목소리에 걱정이 아니라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숙이 빚을 지고 집을 마련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죠. 지훈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대출 안 받으셨어요. 제 적금이랑 어머니 돈이랑 합쳐서 마련한 거예요. 마리의 표정이 살짝 밝아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다행이네요. 나영이 주스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신혼집 구경 가보셨어요? 정말 예뻐요. 명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못 가봤어. 계약만 하고 가구 들어가면 그때 가볼까 싶어서. 그럼 이번 주에 같이 가요. 가구 배치도 상의하고 싶어요. 지훈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다 같이 가요. 명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에 가면 이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마리는 계속해서 명숙을 떠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돈 어르신은 시장에서 가게 하시는데 장사는 잘 되세요? 그럭저럭요. 먹고 살만합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되세요? 지훈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명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 정도요. 주말에는 좀 더 나가고요. 마리가 계산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그리 나쁜 수입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시장 장사꾼일 뿐이었죠. 아, 그래도 성실하게 사시네요. 명숙은 그 말투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열심히 사는구나 정도의 의미였죠. 몇 시간의 대화 끝에 명숙과 지훈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셨어요? 나영이 엄마가 좀 까다로우시죠? 명숙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다들 좋은 분들이야. 하지만 명숙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주 신혼집 방문 날 그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날 생각이었죠. 그래야 이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집에 도착한 명숙은 서랍 깊숙이 감춰둔 통장들을 꺼내봤습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는 예금과 적금, 그리고 부동산 등기권리증들. 명숙은 그것들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좀 더 지켜봐야겠구나.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명숙은 일부러 시장 일을 끝내고 바로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죠. 생선 비린내가 배인 앞치마를 벗긴 했지만 옷에는 여전히 시장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광교 신도시의 새 아파트 단지. 명숙은 지하철역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15분 정도 걸렸죠. 택시를 탈 수도 있었지만 명숙은 걷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2층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명숙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이 진실을 확인하는 날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나영이 문을 열었죠. 어머니, 어서 오세요. 하지만 나영의 눈빛이 명숙의 모습을 훑는 순간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시장 냄새가 나는 옷차림, 땀에 젖은 머리, 거친 손. 나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오신 거예요? 옷 좀 갈아입고 오시지. 명숙이 미안한 듯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시장 일 마치고 바로 왔어. 늦을까봐. 아, 네. 나영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명숙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새 가구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소파, 식탁, TV 거치대.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것들도 많았죠. 지훈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여기 좀 보세요. 정말 괜찮죠? 지훈은 신이 나서 집 구석구석을 보여줬습니다. 명숙은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죠. 20분쯤 지났을까?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나영이 문을 열자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벌써 다 왔네. 가구들 이쁘다. 마리는 거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죠. 사돈 어르신, 바로 오셨어요? 네, 일 마치고 왔습니다. 마리가 코를 찡그리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좀 덥네요. 환기 좀 시킬게요. 표면적으로는 더워서라고 했지만 명숙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냄새가 싫다는 뜻이었죠. 지훈이 주방을 정리하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리가 나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저 꼴 좀 봐. 결혼식 때도 저렇게 나올 거야? 나영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차피 결혼하면 안 볼 거잖아요. 그래도 창피하잖아. 하객들이 뭐라고 할지. 두 사람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명숙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명숙은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있었죠. 마리가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음식 좀 준비해야겠네. 나영아, 우리 저녁 여기서 먹자. 집들이 겸. 나영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배달시킬까요? 그래, 치킨이랑 피자 시키자. 지훈이 안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드실 거죠? 명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집에 가서 먹을게. 너희끼리 편하게 먹어라. 왜요? 같이 먹어요. 하지만 마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어르신도 피곤하실 텐데 편하게 집에 가서 쉬세요. 우리가 정리 다 할게요. 명숙은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반찬 좀 만들어 놓고 갈까요? 냉장고가 비어 있네요. 나영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그럼. 명숙이 가방에서 밀폐 용기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미리 준비해온 김치와 밑반찬들이었죠. 그래도 이거라도 냉장고에 넣어둬라. 급할 때 먹을 수 있게. 마리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냥 두고 가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지만 명숙은 이미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들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리와 나영이 눈빛을 주고받았죠. 명숙이 반찬을 다 정리하고 돌아서는데 나영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진 찍을까? 인스타에 올릴 거. 그래, 찍어. 근데 저 반찬통들은 치워야겠다. 사진에 나오면 안 되니까. 명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반찬이 사진에 나오면 안 된다니. 지훈이 화장실에 있는 사이 마리가 냉장고를 열고 명숙이 넣어둔 반찬통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 냉장고에 넣어두면 냄새나. 다 버려야겠어. 나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버려요. 지금 버리면 어머니가 뭐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 나중에 몰래 버리자. 명숙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표정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메모를 했죠. 마음속 메모장에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집을 사랑하는 거지. 지훈이 화장실에서 나왔고 분위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실 거예요? 그래, 엄마는 이만 갈게. 너희끼리 재밌게 있어라. 명숙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영이 문까지 배웅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죠. 빨리 가주기를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명숙이 현관문을 나서는데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마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드디어 갔네.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어. 나영이 키득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참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잖아요. 명숙의 손이 문고리를 잡은 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다시 열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으로요. 아무도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명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아파트를 나온 명숙은 지하철역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죠.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명숙의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됐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명숙은 휴대폰을 꺼내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이자 사설 탐정 일을 하는 김 사장이었죠. 여보세요, 김 사장님? 나예요, 한명숙. 명숙아. 무슨 일이야? 부탁 하나 하려고.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누구? 우리 아들 약혼녀랑 사돈 집안이야. 뭔가 석연치 않은 데가 있어서. 김 사장이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이름이랑 연락처 알려줘. 일주일 정도면 정보 나올 거야. 고마워. 비용은 걱정 마. 전화를 끊은 명숙은 다시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씁쓸했죠. 아들의 행복을 위해 예비 며느리를 조사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어머니,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아니, 아직 가는 중이야.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나영이도 좋아했어요. 명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근데 어머니, 혹시 반찬 더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나영이가 어머니 김치 맛있대요. 명숙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조금 전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며 버리겠다던 그들의 대화가 떠올랐죠. 그래, 내일 가게 문 닫고 가져다 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명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다음 날 저녁 명숙은 약속대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죠. 반찬통마다 작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투명 스티커였지만 명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으로 향하는 길, 명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속이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죠. 초인종을 누르자 나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반찬 좀 더 가져왔어.
지훈이가 더 달라고 해서. 아, 네. 감사합니다. 나영의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반갑지 않은 티가 역력했죠. 거실로 들어가자 마리도 있었습니다. 어머, 사돈 어르신 또 오셨어요? 네, 반찬 좀 더 가져왔습니다. 명숙이 냉장고를 열려고 하자 마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명숙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어제 가져온 반찬통들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죠. 명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제 제가 가져온 반찬은 어디 갔어요? 나영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저희가 다 먹었어요. 하루 만에 그 많은 걸 다? 마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워낙 맛있어서요. 뚝딱 먹어치웠네요. 명숙은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냉장고 안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만 가득했고 반찬을 먹은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래요. 다행이네요. 명숙은 새로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부러 하나를 빼두었죠. 김치 하나를요. 이 김치는 밖에 두고 갈게요. 오늘 저녁에 드세요. 신김치라 맛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갈게요. 벌써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죠. 나영이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명숙은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가게 정리도 해야 하고. 명숙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직전 일부러 가방을 거실에 두고 나왔죠. 계단을 한층 내려간 명숙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마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갔네. 진짜 답답해 죽겠어. 나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 반찬들 어떡해요? 또 버려야 되나? 당연하지. 시장 바닥에서 만든 거 누가 먹어. 위생도 엉망일 텐데. 그럼 아까처럼 쓰레기 봉투에 버릴까요? 그래. 근데 이번엔 좀 나중에 버려. 혹시 또 올지도 모르니까. 명숙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명숙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 왜 또? 나영이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두고 갔네요. 죄송해요. 아, 네. 명숙이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떠났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명숙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가방 안에 숨겨둔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죠. 이제 증거는 충분해. 명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명숙은 시장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 사장에게서 받은 조사 결과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최말의 집안은 겉으로는 부유해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강남 빌라는 전세였고 마리가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는 것도 대부분 가짜거나 할부였죠. 나영 역시 직장을 여러 번 옮겼고 이유는 동료들과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나영이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남자들을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이나 재산을 보고 접근했다가 여의치 않으면 헤어지는 패턴이었죠. 명숙은 그 자료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명숙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내일 시간 되니?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밥이나 같이 먹자.
요즘 바빠서 얼굴도 못 봤잖니. 좋아요. 내일 저녁에 뵐게요. 다음 날 저녁 명숙은 지훈과 함께 집 근처 작은 국밥집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주 오던 곳이었죠. 어머니, 여기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너 초등학교 다닐 때 자주 왔었지. 지훈이 웃으며 국밥을 떴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식사를 했죠. 명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나영이랑 정말 행복하니?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무슨 걱정이요? 명숙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서로를 존중하고 집안끼리도 잘 맞아야 하는 거고.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나영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사랑해요. 명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너무 진심이었으니까요.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혼식 날 부탁이 있어요. 뭔데? 옷 좀 새로 사 입으세요. 양복점에서 맞춰 입으시면 좋겠어요. 명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엄마 옷이 그렇게 창피하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영이네 하객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명숙은 아들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나영이가 요구한 것이겠죠. 알았다. 새 옷 사 입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명숙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신혼집에 가기로 되어 있었죠. 나영이 가구 배치를 최종 확인하고 싶다며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야. 명숙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곳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명숙은 일부러 시장 일을 더 오래 했습니다. 오후 3시까지 가게를 열어두었죠. 몸에 시장 냄새가 더 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포장하느라 옷에는 온갖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죠. 오후 4시 명숙은 다시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지하철을 탔고 걸어서 아파트까지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영이 문을 열었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또 그 옷차림으로? 미안하다. 일하다 보니 시간이. 들어오세요. 나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가자 마리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 심했죠. 사돈 어르신,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가구 최종 체크하는 날이에요. 사진도 찍을 건데. 미안하구나. 다음부턴 조심할게. 명숙이 소파에 앉으려 하자 마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소파에 앉지 마세요. 새 소파인데 냄새 배면. 명숙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한 반응이었죠. 그럼 어디 앉을까요? 그냥 거기 식탁 의자에 앉으세요. 명숙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손님이 아니라 머슴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죠. 나영이 부엌에서 음료수를 가져왔지만 명숙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어머니 것만 들고 왔죠. 어머니는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마리와 나영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가구 배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그저 의자에 앉아 지켜봤죠. 그때였습니다. 명숙이 가져온 가방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김치통이었죠.
뚜껑이 열리며 김치 국물이 바닥에 흘렀습니다. 아! 명숙이 황급히 일어나 닦으려 했지만 마리가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새 마루에 김치 국물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얼룩 안 지워지면 어쩌려고. 나영이 걸레를 들고 왔지만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조심 좀 하시죠. 진짜. 명숙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바닥을 닦아봤지만 이렇게 굴욕적인 적은 없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바닥을 다 닦고 일어서려는데 마리가 명숙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영이는 귀하게 자랐어요. 시장 바닥에서 구른 사람들이랑은 급이 달라요.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시겠어요? 이 결혼 처음부터 불안했어요. 우리 딸이 시장 아줌마 며느리가 되는 게 말이 돼요? 나영도 거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 많았어요. 근데 지훈 오빠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 집도 있고. 명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집? 네. 솔직히 이 집 때문에 결혼 결정한 거예요. 오빠야 좋은 사람이긴 한데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마리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우리도 처음엔 반대했어. 근데 이 집 보고 마음이 바뀌었지. 뭐 시어머니가 좀 그래도 집이 이 정도면 참을 만하잖아. 명숙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참았죠.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말이에요, 사돈 어르신. 마리가 일어서서 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이 집 자주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냄새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우리 나영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모르시겠어요? 시장 냄새 나는 사람이 새 아파트에 드나들면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냥 명절 때만 오세요. 아니, 명절도 우리 집에서 하면 되니까 그냥 연락만 하시는 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숙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지난번 녹음한 파일이 담긴 휴대폰이었죠.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뭔데요? 명숙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드디어 갔네. 진짜 답답해 죽겠어. 엄마, 이 반찬들 어떡해요? 또 버려야 되나? 당연하지. 시장 바닥에서 만든 거 누가 먹어? 녹음된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리와 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가방에 녹음기를 켜두고 갔었어요. 혹시나 해서요. 마리가 황급히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당장 꺼요. 그거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하지만 제 아들한테는 들려줄 수 있어요. 나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냥 농담으로. 농담이요? 제가 만든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농담이에요? 그건. 마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끄러워. 당신이 뭔데 우리를 녹음해. 당신 같은 시장 아줌마 따위가. 그 순간 마리의 손이 번쩍 들어 올라갔습니다. 짝! 명숙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명숙이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고 가방에서 반찬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치 국물이 다시 바닥에 흩어졌죠. 나영이 그 광경을 보며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대박이다. SNS에 올릴까? 마리가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더러운 피를 우리 귀한 딸 집안에 들이려 들어. 핏줄이 천하니 예의도 모르나. 명숙은 벽에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입안에서는 피 맛이 났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분했습니다. 명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동안 마리와 나영은 계속해서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봤죠? 이게 당신 주제예요. 시장 아줌마 주제에 우리한테 대들어? 나영이 촬영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잖아요. 저 사람 나가라고 해요. 그래야지. 어디 더러운 피 묻힐까봐. 마리가 명숙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장 나가요. 이 집은 이제 우리 나영이 집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발 들릴 곳이 아니라고요.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죠. 나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해요? 경찰 부를 거예요? 부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여기 우리 집인데 당신이 무단 침입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오히려 우리가 고소할 수도 있어요. 불법 녹음에 주거 침입에. 마리가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명숙의 손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었죠.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 중개사님? 마리와 나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명숙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네, 저 한명숙입니다. 지금 당장 광교 아파트 금매로 넘기세요. 뭐라고요? 마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6억? 아니요, 5억 8천이라도 좋으니까 당장 계약서 쓰세요. 빨리요. 잠깐만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영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명숙이 계속해서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강남 상가 2채, 판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전부 다시 검토하시고요. 계약 갱신 안 할 겁니다. 상가요? 오피스텔이요? 마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명예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죠? 정리하세요. 일주일 안에요. 명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리와 나영은 얼빠진 표정으로 명숙을 쳐다봤죠. 지금 무슨 소리 한 거예요? 명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약한 시장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제 재산 정리하는 소리죠. 재산이요? 네. 제가 가진 거요. 강남 상가 2채, 판교 오피스텔 1채, 그리고 명숙이 일어서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아파트요. 이 아파트가 당신 거라고요? 마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명의가 누구 이름인 줄 아세요? 명숙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이었죠. 한명숙, 바로 저예요. 서류를 펼쳐 보이자 마리와 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나영이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들은 제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요. 명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리가 황급히 달려와 명숙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사부인. 제가 잠깐 실수를 했네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손 떼세요.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명숙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기회요? 제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기회를 생각하셨어요? 제 뺨을 때리면서 기회를 생각하셨어요? 그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순간 화가 나서. 나영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지훈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랑이요? 명숙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이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집 때문에 결혼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랑인가요?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죠. 처음부터 우리 아들이 아니라 이 집을 본 거잖아요. 명숙이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지금 지훈이한테 전화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있었던 일 전부 말할 겁니다. 안 돼요. 나영이 명숙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지훈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왜요? 당신들이 한 짓이 떳떳하지 않으니까 숨기고 싶은 거죠? 마리가 명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부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딸 잘못 가르쳤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명숙이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마리가 명숙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우리 나영이 인생 끝나요. 당신 딸 인생보다 우리 아들 인생이 더 중요해요. 명숙이 손을 뿌리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명숙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죠. 지금 신혼집에 있는데 너 여기 좀 와줄 수 있겠니? 신혼집에요? 네, 지금 갈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와서 얘기하자. 빨리 와. 전화를 끊자 나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제발. 이미 늦었어요. 명숙은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몸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죠. 30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마리와 나영은 소파 한쪽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명숙은 식탁 의자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죠. 나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지훈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마리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부인님, 이렇게 되면 양쪽 다 상처만 받아요. 조용히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명숙이 비로소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요? 제 뺨을 때리고 제가 만든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제 아들을 돈으로만 본 당신들한테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그건 당신들이 만약 진심으로 우리 아들을 사랑했다면 저도 참았을 거예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 탓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물러섰겠죠. 하지만 당신들은 아니잖아요. 명숙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영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떡해요. 마리가 황급히 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부인님, 제발. 하지만 명숙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땀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것 같았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지훈의 시선이 어머니의 부은 뺨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뺨이 왜 이래요? 누가 때렸어요? 명숙이 아무 말 없이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지훈이 거실로 들어가자 마리와 나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나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뺨은 왜 그래? 나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지훈 오빠, 설명해봐.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죠. 명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일단 앉아라. 엄마가 설명할게.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앉아. 명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훈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숙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들어봐. 지훈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드디어 갔네. 진짜 답답해 죽겠어. 엄마, 이 반찬들 어떡해요? 또 버려야 되나? 당연하지. 시장 바닥에서 만든 거 누가 먹어? 녹음이 계속 재생되는 동안 지훈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나영아, 너 정말 이 집안이랑 결혼할 거야? 시어머니가 시장 아줌마라니. 엄마, 지훈이 오빠 회사 괜찮잖아요. 그리고 신혼집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신혼집? 10억 정도 한다던데.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영아.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영을 불렀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나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라. 대답해. 이게 사실이냐고. 지훈의 소리에 나영이 움찔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너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집을 사랑한 거야? 처음부터? 아니에요. 오빠를 좋아하는 것도 진심이에요. 그럼 어머니한테 한 짓은 뭐야? 어머니가 만든 반찬을 버렸다고.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훈 씨, 진정하세요. 우리도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닥치세요. 지훈이 마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한 짓을 알고 있어요? 어머니 뺨을 때렸다면서요? 마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어머니. 이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됐다. 엄마는 괜찮아. 명숙이 일어서서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해. 너의 결혼이야. 내가 정해야지. 지훈이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어머니, 저는 솔직하게 말해봐. 너는 이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살 수 있겠니? 지훈이 나영을 쳐다봤습니다. 사랑했던 그녀, 결혼하려던 그녀.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영아, 너 정말 나를 사랑한 거야? 나영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해요, 오빠. 그럼 왜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어? 왜 반찬을 버렸어? 왜 어머니를 무시했어?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었다고? 아니야, 너는 치밀하게 계산한 거야. 처음부터 집을 보고 날 만난 거지. 나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오빠가 좋았어요. 하지만 지훈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가 명숙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명숙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지훈이 나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영아, 미안하지만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자. 안 돼요. 나영이 지훈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오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지훈은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넌 그걸 버렸고. 마리가 황급히 명숙에게 달려왔습니다. 사부인님, 제발요. 결혼만은 안 됩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당신 딸한테 줄 수 없어요. 당신들은 자격이 없어요. 지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여기는 더 이상 당신들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나영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지훈 오빠.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리가 다급하게 명숙에게 매달렸습니다. 사부인님, 정말 안 되겠어요? 우리 잘못 빌겠어요.
명숙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들이 저를 시장 아줌마라고 무시했을 때, 제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제 뺨을 때렸을 때, 그때마다 기회는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그걸 다 버렸죠. 제발, 집 명의가 누구 것인지 잊으셨나 보네요. 이 집은 제 집이에요. 그리고 당신들은 이제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명숙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겁니다.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겠어요. 주거침입이요? 그럼요. 이 집 주인은 저고 당신들은 제 허락 없이 들어온 거잖아요. 마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구 배치하는 걸 도우려고. 도우려고요? 아니죠. 이 집을 차지하려고 온 거죠. 명숙이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나영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명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하지만 지훈이 나영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해, 나영아. 더 이상 추하게 굴지 마. 오빠, 넌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어. 아니, 나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어. 그냥 이 집이 탐났을 뿐이지.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리가 명숙의 발등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사부인님, 진짜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명숙이 발을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손 떼세요. 안 그러면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제발, 우리 나영이가. 당신 딸은 제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요.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명숙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데요? 위약금 계약서예요. 결혼이 파기될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쪽이 3천만 원을 지불하기로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마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녹음 파일과 이 서류면 법적으로 충분해요. 귀책 사유는 당신들 쪽에 있으니까 위약금 3천만 원 일주일 안에 지불하세요. 3천만 원이요. 그게 싫으시면 법정에서 봅시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명숙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나영이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마리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기 시작했죠. 하지만 명숙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뺨을 때렸던 그 손, 자신의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으니까요. 명숙이 현관으로 걸어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비밀번호 바꾸는 거예요. 당신들이 몰래 들어올까 봐요. 안 돼요. 나영이 달려왔지만 지훈이 막아섰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명숙이 두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다시는 이 집에 발 들이지 마세요. 마리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사부인님,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요? 명숙이 자신의 부은 뺨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보이세요? 이게 답이에요. 당신들은 사람을 돈으로만 봤어요. 급으로 나눴어요. 그게 제일 큰 잘못이에요. 명숙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거짓골로 나가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에요. 마리와 나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화려했던 옷은 이제 초라해 보였고 거만했던 표정은 사라진 채 눈물로 얼룩져 있었죠. 나영이 지훈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마리와 나영이 문을 나서자 명숙이 문을 닫았습니다. 딱!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에서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명숙과 지훈만 남았습니다. 지훈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명숙이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어머니 말씀 들을걸.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지.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 지훈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명숙도 아들을 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명숙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거친 손으로 반찬을 만들며 하루를 보냈죠. 단골 손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아들 결혼식 잘 치렀어요? 명숙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파혼했어요. 어머, 왜요? 사정이 생겼어요. 명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광교 아파트는 5억 8천만 원의 급매로 나갔습니다. 명숙은 그 돈을 평소 후원하던 보육원에 전액 기부했죠. 부동산 중개사 박 사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부인님, 정말 다 기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집은 이제 제게 의미가 없어요. 아픈 기억만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대신 다른 곳에 또 투자하면 되죠. 돈은 돌고 도는 거니까요. 명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나영과 마리는 위약금 3천만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결국 명숙은 법적 절차를 밟았고 강제 집행으로 그들이 살던 강남 빌라의 전세금 일부를 받아냈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나영이 결혼 직전에 파혼당했다는 소식, 그 이유가 신랑 어머니를 무시하고 폭행했기 때문이라는 소식이요. 나영은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마리는 강남 사교계에서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졸부 코스프레를 하며 허세를 부리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으니까요. 하지만 명숙은 그들의 몰락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더 큰 불행을 겪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명숙은 지훈과 함께 그 작은 국밥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잔하시죠. 그래. 두 사람은 조용히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명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야. 집도 명품도 다 없어질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의 인자는 한번 부러지면 못 고치는 거란다. 네, 어머니. 너는 착한 아이야.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 말이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순진한 게 잘못은 아니야. 다만 조금 더 현명해져야지. 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국밥을 떴습니다. 허름한 식당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지훈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아파트 정말 다 기부하신 거예요? 응. 아깝지 않으세요? 명숙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깝긴 하지. 하지만 그 집에는 이제 좋은 기억이 없잖니. 차라리 진짜 필요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나아.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 그냥 늙은 시장 아줌마일 뿐이야.
명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버스를 타기로 했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제가 진짜 좋은 사람 만나면 어머니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 이번엔 엄마도 제대로 봐야겠다. 네. 그리고 어머니를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명숙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네.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에 올라 집으로 향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명숙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야.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줘서 다행이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명숙은 시장 가게를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사장님, 김치 좀 주세요. 사장님, 오늘 된장 새로 담갔어요? 명숙은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옷은 낡았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죠. 점심때쯤 지훈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지훈 옆에는 수수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어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회사 동료인데 최근에 친해졌어요. 여성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명숙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손을 보니 명숙처럼 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였고 옷차림도 검소했죠. 반갑구나. 우리 가게 구경하러 왔니? 네. 지훈 씨가 어머님 반찬이 정말 맛있다고 해서 꼭 사가고 싶어서요. 수진이 눈을 반짝이며 가게의 반찬들을 구경했습니다. 어머, 이 김치 정말 맛있어 보여요. 이거 얼마예요? 5,000원이야. 저렴한데요? 저 이거랑 된장이랑 다 살게요. 수지는 진심으로 반찬들을 골랐습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눈빛이었죠. 명숙이 반찬을 포장해주며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부모님이랑 사니?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부모님 모시고 있어요. 그래, 효녀네.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부모님이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명숙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보였죠. 지훈이 어머니를 보며 눈짓했습니다. 어떠세요? 하는 표정이었죠. 명숙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다음에 집에 놀러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세 사람은 가게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명숙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 취미, 꿈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죠. 저는 화려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진짜지.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야. 맞아요. 사람들이 너무 겉모습만 보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인데. 명숙은 이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지는 나영과는 완전히 달랐죠. 돈이나 집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나자 지훈과 수지는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명숙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아가씨 괜찮네요. 인물도 좋고 마음씨도 좋아 보여요.
그러게요. 우리 아들이 이번엔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지난번 그 여자애는요? 명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요.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하죠. 명숙은 다시 반찬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하루,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무렵 명숙은 혼자 가게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우리 아들이 이제 진짜 사람을 보는 눈을 가졌으니까. 명숙은 일어서서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록 낡은 옷을 입고 거친 손을 가진 시장 아줌마였지만 명숙은 진짜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사랑하는 아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명숙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이번 황혼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신을 무시한 예비 사돈과 며느리를 혼쭐 낸 사연이 시원하지 않았나요? 황혼 온도계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 또는 고정 댓글에 적힌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음에도 황혼님들에게 들려줄 재밌고 귀중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